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일요일에 내정했다라는 공식 발표를 한 것에 이어 일주일여 만인 7월 13일 토요일에 이사회의 승인을 마치고 계약까지 마무리하면서 선임을 확정했다고 알린 것인데요. 대표팀 감독 선임 발표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 모두 주말에 진행한 점은 최근 여론의 비판이 거센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 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이사회가 무려 91.3%의 압도적인 찬성,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이사회 개최가 아닌 개별 서면 결의로 진행된 것 역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축구계의 유력한 인사들 그리고 축구인 출신 레전드들이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대체 어떻게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왔는지, 이 찬성 의견의 과정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이 이사회의 일원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결국에는 철회나 번복이 아닌 공식 선임으로 마무리된 현재 사태, 정몽규 회장이 직접 해명해야 하는 필요성,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긴급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축구협회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2024년 7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는데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마무리, 코치진 구성 돌입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감독 선임 계약 작업이 끝났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코칭 스태프 구성이라는 업무에 돌입한다라고 알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고 홍명보 감독은 코칭 스태프 구성에 들어간다. 협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 사흘 동안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권으로 2024년 4차 이사회 서면 결의를 실시했다. 해당 건은 23명 중 21명의 찬성으로 승인되었다. 서면 결의는 차기 정기 이사회 개최까지 시일이 많이 남아있을 때 인사에 관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특별 사안에 대해 실시한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대표팀 사령탑 업무에 착수하게 된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코칭 스태프 구성에 들어간다. 특히 세계 축구의 흐름 파악과 분석에 도움이 될 외국인 코치의 경우 후보자를 체크하고 유럽에서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실 이 과정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표결을 갖는 것이 원칙과 절차에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서면 결의 자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대한 사안 그리고 이렇게 여론의 반발과 비판이 거센 상황을 서면으로 진행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 또 홍명보 감독이 다음 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취임 회견이 아니라 곧바로 유럽으로 이동해서 외국인 코칭 스태프를 이제 면담을 한다. 요 얘기가 알려지면서 이 부분 역시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서면 결의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국내 방송사인 SBS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가연 대한축구협회 홍보실장이 긴급 이사회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각자 직업이 있는 이사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소집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3일간의 서면 결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관상 이 서면 결의에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이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 모두가 모여서 각기 다른 생각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토론과 토의도 없이 그리고 이 상황의 배경에 대한 확실한 협회 측의 설명 그리고 협회 고위층 혹은 이 결정권자들의 설명 없이 이사회가 이제 서면 결의로 진행된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서면 결의에서 대체 어떤 설명과 해명과 또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찬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23명이 표결에 참가해서 21명이 찬성 그리고 2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사회 구성, 임원 구성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3명은 기한 안에 의중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각 분과 위원장, 여기에 이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회장은 정몽규 회장이죠.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이기도 하고 대한체육회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금 부회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출신인 김정백 부회장이 협회에 매일 출근하고 있는 부회장이고요. 쿠팡플레이 축구 해설위원이자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겸임교수인 한준희 부회장도 임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자 국가대표 선수 출신
출신인 장회룡 부회장, 그리고 연세대 교수이자 세계대학스포츠연맹 양성평등위원으로 국제적인 활약도 하고 있는 원영신 부회장이 있고요. 또 선수 출신으로 하석주 부회장, 최영일 부회장이 있고, 경기도 축구협회 회장인 이석재 부회장, 그리고 위원장들 중에는 전 전북현대 수석코치 출신이죠. 이흥실 대회위원장, 그리고 최근 사임한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현재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6명의 구성이 25명으로 줄어들었고, 이 정혜성 위원장 외에 25명 중에 23명이 투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명보 감독 선임을 직접 진행했다라고 밝힌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은 당연히 찬성표를 던졌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위원장의 현재 바른세상 병원장인 서동원 위원장, 그리고 윤리위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인 이윤남 위원장이 이제 임원 중에 한 명이고요. 선수 출신인 과거 대표팀 선수와 수석코치를 맡았고 천안FC 축구단 감독이었던 김태영 사회공헌위원장이 있고, 전직 프로 심판이자 국제심판이었던 이정민 심판위원장도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인 조현상 이사, 과거 이제 승부조작범 사면 논란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조현상 이사가 있고요. 또 FC 서울 단장직을 역임했던 강명원 이사, 그리고 쿠첸 대표이사이자 전 수원삼성 블루윙즈 구단 대표이사였던 박재순 이사, 그리고 전 부산아이파크 감독이었던 조덕재 이사, 그리고 현재 고려대 축구부 감독이자 과거 당국대 감독,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였던 신현호 이사가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젊은 이사들도 있죠.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으며 프로축구협회 회장인 이근호 이사, 그리고 프로축구협회의 공동회장으로 여자 축구를 이끌고 있는 지소연 이사가 있고, 전 스포츠 서울 편집국장이자 현재 프랑스 풋볼 주간 발롱도르 선정위원인 언론인 출신 위원석 이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학원 축구를 일하고 있는 영등포 공고 축구부의 이제 교사인 노수진 이사, 그리고 덕성여고 체육교사인 전혜림 이사, 그리고 구로구 체육회 부회장이자 전국축구연합회 총무이사, 즉 이제 아마추어 축구, 동호인 축구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인수 이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사실상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찬성표를 던진 과정에서 많은 또 현재 표결권이 없지만 과거 대한축구협회 임원이었고, 또 과거 대한축구협회 안에서 일을 했으며 한국 축구 선수로서 대표팀에서나 또 각종 국제대회에서나 많은 성과와 역사를 냈던 이영표 전 부회장, 또 박지성 전 뉴스총괄 본부장, 그리고 이동국 전 부회장 등이 공개적으로 현재 최근에 협회의 이제 행정 파문과 대표팀 선임 과정에 대해서 직설 비판을 했거든요. 이영표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JTBC와 KBS 등에 출연을 해서 이번만큼은 협회가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또 저 역시 믿어보자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다시는 협회를 믿어보자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다. 축구인들은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 강한 발언까지 했고요. 또 박지성 전 뉴스총괄 본부장이자 현재 전북현대 디렉터는 결과적으로 진실이 답이다. 결국 진실을 알아야지만 해결책을 가질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의 신뢰는 떨어졌고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쨌든 절차를 잘 밟아서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다고 하면서 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과정에 왜 선임하게 됐는지의 배경과 이유와 근거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까지도 모두 승인을 했다면 이 이사회에서 찬성표를 던진 과정에 어떤 배경을, 어떤 설득이 있었는지, 협회가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어떤 것을 검토하고 이사회가 무려 91.3%의 찬성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동국 전 부회장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국가대표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K리그에서 오랜 시간을 뛰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후배로서 또 선배로서 더 잘 챙겨야 하는 부분들, 그러지 못해서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특히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회에 대한 법정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머릿속을 강타하는 일이다. 노력한 사람에게 이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 신뢰를 잃은 지금, 대한축구협회 얘기죠. 누구의 탓이 아닌 모두가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작금의 사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찬성하기 어렵고 동조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한편 이사회의 안건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번복이나 철회나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요. 한준TV에 출연해서 이 절차적 문제, 규정상의 문제, 정관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홍명보 감독 선임을 무효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신문선 전 대한체육회 이사는 여전히 절차적 흠결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절차적 흥결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제기는 가능한 상황이다. 계약 절차까지 끝났고 이사회의 승인이 났기는 하지만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표를 낸 후 결석 상태, 그리고 위원회의 일부 인원이 사퇴를 하면서 7명이 채 되지 않은 채 구성됐던 것,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와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정관 그 어디에도 기술총괄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위원장을 대신하는 과정에 필요했던 이사회 승인이 없었던 것은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상황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적 문제가 있는 와중에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회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정말 끝까지 없다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전 국민과 축구인들로부터 저항에 붙일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즉 이 상황을 정말 매듭 짓고 넘어가서 홍명보 감독이 업무에 착수했을 때 이 논란이 지속되면서 대표팀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91.3%의 이사들이 찬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느냐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들이 직접 밝히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사들이 직접 밝히는 것이 진실인지 공식적인 입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또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본인이 수락을 한 상태에서 그 제안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제안을 한 입장, 선임을 한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포커스를 홍명보 감독 본인에게 몰아두고 또 몰리게 하고 뒤로 빠져있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홍명보 감독 내정 발표 직전에 있었던 천안축구종합센터에서의 한마음 축구대회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지가 중요하고 그 과정의 이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선택한다면 그 다음에 절차를 갖추면 된다라는 이런 모호한 말을 통해서 이 상황을 암시했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두 차례 정도의 그 본인의 입장 발표가 있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길게 이어졌던 감독 공백 상황에서 또 축구인 골프 대회에 나왔을 때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자세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언제인지 이제 감독이 선임이 됐고 논란이 정말 커지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다. 다른 누구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권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이임생 총괄이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울산 HD 감독에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대표팀으로 오게 된 홍명보 감독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최종 결정권,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회장이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대체 왜 본인이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거나 발언한 것으로 봤을 때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바꾸고 긴급히 2명의 외국인 최종 후보자의 면담이 유럽 현지 출장으로 이루어진 직후에 홍명보 감독으로 방향성을 바꾸고 홍명보 감독을 설득해서 선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어떤 협회와 대표팀 내부들의 일들이 있었는지까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속에서 특히 좋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지 못한 과정에는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데요. 물론 천안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하는 이 공사 비용, 그리고 공사 원자재값 상승 등의 많은 요인들이 있기도 했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큰 문제는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을 잘못 선임했고 독단적으로 선임했고 그 결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경질하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액의 위약금이었는데, 추정치로 100억 원가량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말 위약금이 어느 정도 규모이며 그 규모가 협회의 예산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지급이 됐는지, 또 어떻게 지급을 할 예정인지, 혹은 향후 클린스만 감독의 상황이나 또 거치나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이런 위약금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지,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물론 이런 연봉 계약, 개인 계약 등은 비밀 유지가 기본적으로 담보가 되지만 대표적으로 포르투갈 리그 팀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선수 영입 때에 든 이적료들을 명확하게 공시사항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대한축구협회 역시 공개 감사를 받는, 조금 회계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요건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또 정부의 세금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단법인이라는 점에 있어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았고 또 어느 정도의 위약금을 받아가는 것이 협회의 향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요인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정확한 액수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어떻게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명 이 상황을 독단적으로 이끈 정몽규 회장이 밝혀야 되고요. 사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부터도 절차적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사태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점에서 이 길고 길게 이어져 왔던 무능한 행정과
행정 파행, 시스템 파행 논란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됐다라고 자꾸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정말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에 이 위약금이 어떤 형태로 발생하게 됐는지와 이 위약금을 본인이 뭐 사재를 어느 정도 좀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암시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쓸 것인지, 어느 정도 썼는지, 그 많은 일들을 소상하게 밝혀서 우리가 이번에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홍명보 감독으로 결정을 한 것이 이 예산 문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예산 문제를 떠난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 이 예산 문제가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사태부터 현재 홍명보 감독 선임까지의 모든 상황과 이 진실을 밝혀야만이 이 상황이 끝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퇴 내지 홍명보 감독 선임 번복이 지금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었는데, 지금 현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이미 계약 작업까지 마치고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코치를 만나기 위한 유럽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제 이 대표팀이 정말 이렇게 끌고 가고 강행을 한다면 강행할 수 있는 근거, 강행하면서도 국가대표팀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 그 밝히는 주체는 홍명보 감독이나 다른 협회 관계자가 아닌 최종 결정권자인 정몽규 회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출장을 통해 외국인 코치 구성 및 코칭 스태프 전체 구성을 이루고 한국에 돌아올 것으로 알려진 홍명보 감독은 8월 중에 9월에 있을 월드컵 3차 예선, 최종 예선 첫 번째 일정 9월 5일 팔레스타인전, 9월 10일 오만 원정 경기를 위한 선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선수 명단을 발표할 그 회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업무를 대외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이 논란을 불식시킬 결론과 설명이 없다면 한국 축구는 역대급 파행, 대표팀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정몽규 회장이 이제는 공개석상에 드러나서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밝힐 것인지 한준TV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취재해서 최신 상황 분석하고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